제8장 만절기공 8회 수혁은 장이백의 어머니를 보며 같이 식사하였다. 이백의 어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신을 치료한 공자를 보고 싶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마움으로 친히 저녁상을 보았다. 일행은 먹고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이때 큰 마당에 사냥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혁은 일어나 이백과 함께 자리에서 나왔는데 정액과 함께 돼지같이 먹는 지철은 그대로 두고 나왔다. 장이백과 단둘이 호피를 판 사냥꾼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정문 마당에 경비 무사 5 정도와 한 명의 사냥꾼 복장을 한 사람이 보였다. 그 사냥꾼은 수혁도 안면이 있었다. 바로 수혁이 약양을 따라 석씨를 찾던 중에 마을 어귀산과 고개를 넘던 40여 명 마을 사람들을 기억하는가. 그 무리를 이끌었던 불평 많은 사냥꾼의 우두머리로 보였던 친구였다. 자네가 이 호피를 판 것이 맞는가? 수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네, 소인입니다. 그래, 이 호피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나? 제가 백호랑이를 잡았습니다. 수혁은 미간의 골이 파였다.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사냥꾼 강씨는 자신의 무용담을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은 수혁은 질문하였다. 자네 솜씨가 아주 좋은 것 같군. 어떻게 상처 하나 없이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지? 그리고 가죽을 어떻게 이렇게 잘 벗길 수 있지? 이 호피를 보니 가죽을 벗기는 솜씨야 단연간 사냥하며 살았다면 가능하겠지만 상처 없이 창 자국, 활 자국, 칼 자국 등 아무것도 없네 그려. 그제야 수혁의 말에 이백 또한 무공을 하는 무인으로서 강씨가 의심되고 있었다. 이 강씨라는 자는 무공에 무자도 모르고 그냥 덩치 큰 사냥꾼이었고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여도 이 사냥을 잡을 수 없다. 이백은 무리민도 잡아먹는 사냥인데 강씨가 잡았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을 하였다. 강씨는 이쯤 되자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는 본인의 상상으로 말을 잊지 못할 차지가 되었다. 이보게, 내 선처할 터이니 이 실직고 하게. 이백은 강씨에게 바른 말을 요구했다. 아닙니다. 직접 잡은 겁니다. 정말입니? 이백은 큰 소리를 내기 싫어하는 평소 인격과 달리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 이 녀석 정말 초상을 치러야 이 실직고 하겠느냐?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장이백은 더욱 큰 소리를 치고 말았다. 너는 이곳이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어서 여기 공자님께 사실을 말해라. 눈물을 찔끔한 사냥꾼은 바지에 소변을 줄인 듯 부르르 떨더니 그제야 바른 말을 한다. 네, 사실은 마을 외곽 숲속에서 사는 수동이라는 어린 소년에게 제가 산 것입니다. 얼마에 샀지? 1냥을 주고 샀습니다. 이놈, 나한테 금 100냥을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어찌 1냥만 주었느냐? 진짜 금 1냥인가? 수혁은 사냥꾼 강씨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있었다. 전국을 찔렀다. 은 1냥입니다. 이놈 보게 완전히 날 도둑아닌가? 이백은 매우 어이가 없었다. 수동은 잘 있는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수동이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자님,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던 그 소년입니까? 그 소년에 대해 공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수혁의 말에 이백이 대답을 하였다. 장형, 이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을 해치는 해로운 동물일세. 그래서 길을 가던 우연한 중에 내가 해치웠고 그 모습을 지켜본 수동에게 비밀로 부탁하고 수동에게 이 호피를 주었던 것이요. 아하, 공자님, 내 당장 수동을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마땅한 대가를 해주겠습니다. 아니지, 금 100냥의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것을 더 보상해서 금 100냥을 더 주겠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이대로 두면 안 되지요. 이백은 같이 있는 의사에게 말을 하였다. 여봐라, 이 사냥꾼 강씨를 관에 넘기고 수동을 빨리 찾아서 이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라. 장가장 무사들은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끌려가는 사냥꾼은 너무도 억울한 듯 보였으나 자기만을 위해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차업자득이다. 수혁은 끌려가는 강씨를 보며 생각하였다.
그는 언젠가는 또 나와 만날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기대가 되는군. 수혁은 끌려가는 강씨를 보고 쓴 미소를 지었다. 또한 그는 미래의 일을 조금 엿보았는데 그의 신비와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수동아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한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어린 소년의 모습이 그리 좋지는 않다. 그동안 심적으로 물적으로 고생을 하였나 보다. 소년은 며칠째 씻지도 못하고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어머니와 단둘 살고 있었던 한수동이라는 소년이었다. 이 소년은 수혁이 지난날 산왕백호를 잡을 때 몰래 지켜보던 소년이고 백호의 가죽을 수혁으로부터 받은 그 소년이었다. 그런데 어리둥절 자신이 왜 장가장에 불려왔는지 모르는 듯하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 이름을 수혁이다. 산왕, 호랑이, 호피를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수동은 얼굴을 밝게 미소를 짓고 말한다. 아, 그때 귀신 같던 그 형님은 공자님보다 정말 작았고 몸도 매우 호리호리 말랐는데 공자님은 매우 멋진 모습입니다. 그래? 그래도 내게 호피를 준 그 수혁이 맞다. 너의 아버지 원수를 내가 대신 갚아주지 않았느냐? 한수동이라는 아이는 바로 아름다운 장가장의 작은 정원의 부름을 받고 와서 수혁을 대면하고 있었다. 수동은 장가장에서 왜 불렀는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수혁을 보고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수혁에게 말을 한다. 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형이 이렇게 또 다른 멋진 공자님으로 변신하다니. 그 형이 맞으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물론 형님이 준 호피는 사냥꾼에게 속아서 은 한 명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저는 좋아요. 그때 형이 사냥을 처단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산속을 헤매고 산왕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야 했으니까요. 한수동은 비로소 수혁을 보고 그때 자신이 산속에서 만났던 수혁이라는 확신을 했다. 수혁의 목소리를 어두운 데서 들었으나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소녀는 이에 확신하여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느낌으로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흑흑 흐흐흐. 소녀는 수혁에게 받는 호피로 인하여 어려움과 억울함 때문에 또 다른 격한 감정이 올라왔다. 이를 본 수혁은 이백에게 부탁의 말을 한다. 장형, 내 부탁이 있는데 이 소녀는 의합심과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지극한 효심이 있다오. 이 소년과 그 어머니가 장형의 집에 머물게 하고 글 공부를 하며 생활을 걱정 없이 살게 해주면 안 돼요. 아니, 공자님, 무슨 그런 말씀을. 전 당연히 호피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르나 공자님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니 내 제자로 삼을까 합니다. 하하하. 이백은 웃었다. 그럼 그에게 수혁은 그의 손을 잡고 말한다. 그래 주시겠어. 이백은 한수동이라는 아이가 끈기가 있고 또한 의협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소년의 효심은 더더군다나 자신을 부끄럽게 할 만큼 그 의지를 이미 장가장에 보였던 아이였다. 수혁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에 더욱 이 아이에 대하여 심지가 굳고 또한 의지와 그 안에 협이 있는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여 장이백은 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였다. 그래서 흔쾌히 웃으며 수혁에게 답하였다. 그래, 수동아, 너의 의견은 어떠니? 수동은 어리둥절하였으나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 일생의 기회라 생각되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아니, 작은 소주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시면 제 일생의 관용입니다. 수혁은 장이백의 사람 됨됨을 인정하고 그 모습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큰 장원의 자손으로 겸손한 모습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에 진심 즐거웠다. 수혁은 수동을 좋아하고 아꼈으나 자신의 길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어서 수동과 함께할 수 없어 장이백에게 맡기고 싶었다. 아,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니 수혁은 한없이 만족했다. 그럼 그는 사람 좋은 얼굴을 하였다. 초여름 하늘은 깊어지고 본격적으로 더위가 불어오는 것과 같이 구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으며 산과 들은 이제와 연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에 수혁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강호무림을 경험하도록 다짐한다. 그리고 수혁은 자신의 외로움의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었으니 수혁은 가진 능력으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고자 한다. 그는 그동안 외로움으로 이러한 사귐이 필요했고 자신에게 있는 능력은 바로 이들을 도우라고 하늘이 준 하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앞으로 수혁과 그의 일행은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그의 사명 앞에 어떤 무리가 수혁에 가는 여정에 상대할 것인가?